1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상황이 염려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도 방송에서 한참 전부터 대통령이 걱정되었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우리 각자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자라는 취지로 시민분들께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년 중 작가님께서 가장 걱정되었던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비판하냐. 그러면 몇 년 되면 비판해도 돼요? 잘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네. 말하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음. 임기 5년 대통령인데 이제 만 1년 지나서 2년째로 막 접어드는 시점에서 그렇게 비판하냐 그러면 몇 년 차 되면 비판해도 돼요?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니, 비판할 거리가 있으면 음. 꼭 해야 되겠으면 하는 거지. 그게 제가 이제 한 4년 차, 5년 차에 했으면 이제 임기 끝나가가지고 이제 힘없다고 이제 그러는 거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불안했던 거는 작년 가을부터 좀 불안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검찰개혁법, 그러니까 9월 달인가 그 정부조직법 검찰청 폐지법안을 네. 처리를 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이 형사소송법하고 그 공수청, 네. 중수청법, 공소청법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거 논의를 막 국회에서 시작하는데 우상호 그때 정무수석이 나와서 뭐 정부에서 한다고 가져가더라고요. 왜 가져가지? 그냥 당정협의를 하면 되는데 어차피 입법사항인데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거고. 근데 뭐 대통령이 뭐 직접 챙기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는. 직접 챙기더라도 그냥 당정협의를 통해서 챙기는 게 낫지 않나? 민주당이 이걸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정청래 대표도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왜 저걸 스톱시키고 정부로 가지고 가지? 그렇게 복잡한 법도 아닌데. 그게 약간 의아해 했어요. 그러고 이제 12월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국회 논의도 이제 민주당 내 논의도 다 중단돼 있고 이제 그때부터 슬금슬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지? 그리고 총리실 TF에서 좀 이상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1월에 이제 첫 번째 입법 예고안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좀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뭐가 잘못 가고 있다는 판단을 그때 사실 했어요.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지를 정보가 없으니까 바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무를 맡고 있었던 TF를 이끌고 있었던 국무총리하고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하고 해안부 장관 이 세 사람이 국무위원 중에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 뒷머리에는 대통령 결재를 안 맡고 이걸 입법 예고를 할 수 없는데 이상하네? 이상하네? 라고 무럭무럭 의심의 구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대통령이 잠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지 뭐. 바로 잡아지겠지. 그래서 막 비판이 막 엄청 나왔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근데 2월 하순인가에 두 번째 안이 또 나왔는데 별로 안 다른 게 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 정성호 장관이 뭐 문재인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얘기들을 막 하는데 저도 국무위원을 해봤잖아요, 장관을. 아니 이렇게 민감한 그 대선 공약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를 대통령 뜻과 다르게 장관이 말할 수 있나? 그 의심이 굉장히 짙어졌어요. 3월 달에는. 2월 말쯤에는. 근데 여전히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거나 했다고 확정하기에는 좀 정보가 부족한 데다가 바로잡을 시간도 아직은 있지 않냐. 이제 그래서 계속 저는 법무장관하고 총리를 두들겨 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랬고 이제 3월 첫 주인가요? 그때 뭐 당정 협의하고 뭐
대통령이 직접 정무수석하고 해가지고 중수청법을 완전히 바로잡았다. 거의 90점 이상 되는 걸 만들었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너무 다른 일이 바쁘셔가지고 이걸 못 챙겼나 보다. 그랬던 거야? 아니, 그러기에는 너무 찜찜한데. 그렇지만 대통령이 서로 1, 2차 입법 예고 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여론을 파악을 하고 입장을 확실히 했구나. 다행이야. 이제 형사소송법만 하면 끝나겠네. 이런데 그거를 또, 그러니까 처음부터 형사소송법하고 중수청 공소정법하고를 패키지로 묶지 않고 낸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떡소리 나게 만사를 공사 우선순위에 맞게 지하실 파고 기둥 세우고 1층 짓고 2층 짓고 올리는 스타일로 일을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사 우선순위도 잘못됐고요.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총리실 TF에서는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 내놓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었고, 형사소송법은 뭐 지방선거 끝나고 한다. 내놓고 이제 TF 활동 종료하면서 정부안 없다. 국회에 맡기겠다. 그래놓고 이제 의원들은 또 소위 친명 자처하는 의원들이 이상한 입법안을 또 내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중수청법, 공수처법과 맞지도 않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또 내놓고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될 때가 됐다. 달리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통령 모르게 또는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그러면 이 정부는 망하는 정부예요. 이 중요한 여당과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선거 공약 중에 하나를 이런 식으로 밑에 장관들이나 총리가, 그리고 총리는 또 자기는 폐지 입장이래, 보안수사권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지금까지 법무장관의 행태, 그 다음에 일체 나서지 않는 중수청은 행안부에 있는데 행안부 장관의 태도, 일개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난동 부리듯이 다니면서 떠들어댄 거 마음대로. 그 대통령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공약권 어긋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판단은 지금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월 초에 지금 공소청, 중수청 출범해야 되는데 실무적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검사가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느냐의 범위를 규정하는 형사법 개정안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조건에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걸 관철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근데 본인이 나서서 직접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본인은 모호하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한 점을 제가 마키아벨리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르게 이걸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설이 있나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한다. 검사들의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 이 가설이 아닌 다른 가설로 작년 9월 이후에 지금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벌어진 정부의 모든 행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가설이 있을 수 있냐고요. 저는 못 봤거든요. 일부 비평가들 중에는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또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원칙적으로 그렇게 찬성한다는 얘기를. 이제 그 말을 몇 월 며칠 날 어느 기자회견에서 이 말을 했고 저 말을 했고, 이걸 쭉 열거하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제가 틀린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겠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대. 비평에 대해서 관점이 완전 다른 거죠. 비평이라는 것은 비평 대상이 되는 사람의 말만 사실 팩트를 쭉 나열한다고 비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저의 비평에 대한 생각이에요. 비평가는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또는 사실이 아닌 말을 할 수도 있다. 또는 본심을 감춘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두고 그 권력자의 말과 그 권력자의 휘하에 있는 조직들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말이라는 텍스트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 텍스트 너머에 있는 어떤 것까지도 설명해 줄 때 그게 비평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면 비평가가 왜 필요해요? 대통령이 뭐월 뭐일날 이런 말 했고, 뭐월 뭐일날 저런 말 했고, 쭉 한 대여섯 개 한 다음에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도 한 번도 흔들리지 없다 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찬성하지 않는다.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주고 싶어 한다는 이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관련된 모든 수치들의 행동을 분석해 본 결과 그 모든 것들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가설로서 추정하는 거죠. 가설이지만 강력한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누가 비평을 할 수 있으며 비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비평가는 정치인의 하는 말 또는 권력자의 말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봐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는 비평은 존재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반대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경위를 얘기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렇지 않다면 그 두 사람의 관련된 장관과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총리와 총리실의 TF와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작가님. 이거 약간 백브리핑이에요. 그죠? 지금 했던 얘기 하는 거죠. 네, 지금 채팅창에 대우 씨 정신 차리고 같이 한마디 해봐요 그러는데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안 돼요 그게 옆에서 듣고 있으면. 그래서 저도 지금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네. 국무총리도 폐지하는 거 찬성이라고, 여당 대표도 찬성이고 청와대도 찬성인데 그런데 폐지하는데 왜 찬성인 반박하냐. 국무총리가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난 진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참, 난 대통령도 이해가 안 되고요, 솔직히. 그리고 그 대통령의 그런 판단을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다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거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들이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서 했다는 것도 저는 용납이 안 되고요. 그거는 한마디로 모두가 말이 안 되는 행위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채팅창도 아주 후끈후끈합니다. 제 눈에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제가 뭘 폭로한 게 아니고 네. 많은 시민들이 혹시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냥 제가 정리해서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생각이란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19번 이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저게 대통령의 뜻이 아닐까. 어떻게 장관이 대통령의 뜻에 반하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지? 국무총리하고 장관이? 그러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정부는 어떻게 된 거야? 내부가?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장관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지금 선생님들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월부터 느낌 이상했다는 분들도 있잖아. 그럼 1월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별 사람 없어요. 다 사람 차이라는 거는 그 아담 스미스의 책에 보면 나오는 말인데 무슨 거지와 왕의 차이 또는 천재와 어떤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그레이하운드와 마스티프 종의 차이만큼도 안 된다고. 별 차이 아니에요, 사람이. 약간의 차이거든요. 네. 우리 사실 외모도 그런데 엑스레이 찍어놓으면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똑같은 골조 위에 어떻게 두께가 어떻게 됐냐, 균형이 어떻게 맞냐, 좌우 균형이 완벽하냐 안 하냐, 이런 정도 차이 가지고 장동건도 되고 유시민도 되잖아요. 장동건하고 유시민의 차이가 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과 우리 보통 사람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규칙, 논리의 규칙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의심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지금 사실은 최근뿐만 아니라 그동안 쭉 여러 가지를 봐왔을 때 이런 것들을 느끼셨는데 왜 요 근래에 들어서 좀 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게 어떤 부분일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론을 많이 살피는 분이잖아요. 네. 이거 제가 한 달에 한 번쯤 평균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이거 뭐 좀 이상합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대통령이 제 말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만 말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사표시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대통령이 여론을 잘 살피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인수위 기간도 없이 이제 업무 맡아가지고 또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 중동전쟁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주식시장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이제 중심 과제들에 또 에너지도 너무 많이 썼고 그러니까 좀 삐끗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면 또 좋은 길을 찾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1년을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6개월 정도를 지켜본 거죠. 지켜본 결과 그게 아닌 것 같다. 이게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 또는 다른 데 집중하느라고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뉴 이재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거다. 집권 직후부터. 그렇게 판단해야만 되는 시점에 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